어머니 신장 기능이 이제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는데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고 발이 붓는 것 같았을 뿐인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건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손주들 밥 해주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평생 당신 건강은 뒷전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서서히 약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처럼 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병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이혜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생긴 자국이 한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요즘 부쩍 이유 없이 피곤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것 같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아직은 작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상 여성은 거의 30%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음식 1위부터 3위까지. 둘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흔한 실수들. 셋째,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박순자 여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다행히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음식 1위.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머, 올리브 오일이요? 그냥 기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왜 1위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신장을 한번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볼까요?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면 때가 끼고 막히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속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바로 그 막힌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일 속에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혈관벽에 붙어있는 염증과 찌꺼기들을 닦아내주는 청소부 같은 거예요. 특히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들을 보호해줍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매일 올리브 오일을 적당량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됐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더 좋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에요. 꼭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걸 사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 오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가장 순수한 오일이에요. 다른 종류들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세요. 신장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절대로 뜨거운 프라이팬에 두르고 볶거나 튀기시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귀한 영양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정도를 쭉 둘러서 드세요. 상추, 깻잎,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식초 조금 섞으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찐 브로콜리나 찐 감자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하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 섞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맛이 훨씬 좋아지고 신장을 위해 소금을 줄여야 할 때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염식을 하려고 하면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많아야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기름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어머, 브로콜리요? 그거 맛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저는 녹색 전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나쁜 것들과 싸워주는 전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매일 180리터, 큰 생수통으로 치면 거의 100개 가까운 양의 혈액을 걸러내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를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 쌓이는 먼지나 녹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신장 세포들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계 여러 유명 대학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신장 염증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됐다고 해요. 그래서 큰 병원 환자식에도 브로콜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인정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브로콜리도 올리브 오일처럼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잘못 조리하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먼저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5분 정도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자르면 그 안에 있던 좋은 성분들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찜통에 넣고 2분, 길어야 3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너무 오래 삶거나 볶으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 오래 있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니까요. 제대로 찐 브로콜리는 밝은 녹색을 유지하고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면서 살짝 단맛이 나요. 만약 색이 누렇게 변하고 물렁물렁하다면 너무 익힌 겁니다. 그럼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렇게 찐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찐 브로콜리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 살짝 뿌려서 드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으깬 두부와 함께 무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시니어분들의 근육 유지에도 좋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병원에서 신부전 3기 이상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브로콜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많이 나쁜 분들은 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받으세요. 하지만 아직 신장이 건강하시거나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작은 접시에 한 접시 정도면 적당해요. 드디어 3위입니다. 신장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음식 3위는 바로 생마늘입니다. 어머, 마늘이요? 그거 냄새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마늘이 왜 3위에 올랐는지 아시면 냄새쯤은 감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늘을 저는 천연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거든요. 그리고 마늘이 바로 이 2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음식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그 안에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신장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돼요. 마치 수도 호스를 세게 조이면 수도꼭지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이 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혈압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받는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안쪽이 상처를 입고 특히 신장 속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손상됩니다. 마늘은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도록 도와줘서 이런 손상을 예방해줘요. 통계를 보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70% 이상이 조절되지 않은 당뇨나 고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잘 활용하면 투석까지 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은 꼭 생으로 드셔야 해요. 익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거의 다 파괴되거든요. 찌개에 넣거나 볶으면 마늘 향은 나지만 건강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럼 생마늘을 어떻게 먹느냐?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마늘 한두 쪽을 얇게 썰거나 다져서 그걸 10분 정도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다지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이 몇 조각,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숟가락을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 냄새도 요거트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맛도 상큼하고 좋아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샐러드 위에 다진 마늘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마늘 반쪽이나 한쪽 정도로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을 매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쭈어보세요. 마늘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생마늘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가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생마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계속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담고
다른 쪽에서는 물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흔한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실수는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마늘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늘을 찌개에 넣거나 센 불에 볶거나 푹 삶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데도 고혈압과 신부전 환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양은 많이 먹는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늘은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김치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머, 김치가 왜요?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고 유산균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이에요. 김치 한 접시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작은 김치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먹게 돼요. 만약 하루 3끼 김치를 드신다면 그건 신장한테 엄청난 부담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걸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걸러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되 하루에 작은 접시 반 접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물에 한번 헹궈서 짠맛을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실수는 진통제를 함부로 먹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가 수시로 드세요. 두통약, 소염 진통제, 관절염약 등등. 그런데 이런 진통제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약들은 신장 속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혈액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무서운 건 이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조용히 서서히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저는 그냥 어깨 아파서 몇 년 동안 진통제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다가 신부전 진단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통제가 필요하시면 꼭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고, 가능하면 약 말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따뜻하게 찜질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마사지 받기 등등. 이런 방법들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육 유지하려면 고기 먹어야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매일 많이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신장뿐이에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물건을 처리하라고 하면 기계가 고장 나는 것처럼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적당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손바닥만 한 고기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마시고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실수,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방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장은 매우 참을성이 많은 장기예요.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후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예요. 마늘 잘못 먹기, 김치 너무 많이 먹기, 진통제 함부로 먹기, 고기 너무 많이 먹기, 그리고 검진 안 받기.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럼 이제 실수는 알았으니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다음에는 신장을 살리는 5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6세 김영숙 여사님이셨는데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셔서 정말 절망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신장 수치가 다시 안정됐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신장 지키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다르게 살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금만 다르게 살면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습관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음식은 대부분 짜거든요. 국물 음식도 많고 젓갈도 먹고 간장도 많이 쓰고. 하지만 소금은 정말 신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하루에 소금은 티스푼 하나 정도만 먹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2배 이상을 먹고 있어요. 특히 국물 음식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간장도 일반 간장 말고 저염 간장을 쓰시고 찍어 먹지 말고 젓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 드세요. 이것만 해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해요. 그러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돼요. 두 번째 습관은 진통제 조심하기예요. 통증이 있으시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따뜻하게 찜질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파스 붙이기, 마사지 받기 이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정말 약이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만 드세요.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기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요.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 같은 시니어 분들은 하루에 손바닥만 한 고기 한 조각, 달걀 한 개,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만 먹지 마시고 생선, 두부, 달걀, 우유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도 덜 주고 근육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습관은 술과 담배 피하기예요.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담배 속 독소는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고 술은 수분 균형을 깨뜨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술과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해요. 다섯 번째 습관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예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람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해요. 큰 생수병 하나 정도예요.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몸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몸이 쉬어야 할 때 신장이 추가로 일하게 되니까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 5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소금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적절히 먹기, 술, 담배 끊기, 물 올바르게 마시기. 하나하나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은 소금부터 줄여보고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진다던데 어떡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이에 근육이 빠지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양을 먹고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60g이 얼마냐고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정도면 대충 60g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고 계세요. 만약 신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서 신장병 1익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3기 이상이면 더 줄여야 하고요. 하지만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종류예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것들이 있어요. 달걀 흰자, 생선, 껍질 없는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두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런 식품들은 지방이 적으면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줘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해요.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빠져요. 그렇다고 헬스장 갈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아니 밖에서 산책만 하셔도 충분해요. 제가 자주 권하는 운동이 있어요. 하루에 30분 걷기예요.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5분씩 두 번으로 나눠도 돼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기만 하셔도 돼요. 걷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 의자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돼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지돼요. 여유가 되시면 집에서 작은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요. 물 500ml짜리 페트병 2개만 있으면 돼요. TV 보시면서 팔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운동이 왜 중요하냐고요? 근육은 우리가 똑바로 서고 걷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자꾸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장 건강도 지키고 근육도 유지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단백질은 적당히, 종류는 잘 선택해서 그리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검진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지역 건강 강좌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신장 검사 받으신 게 언제세요? 그분이 놀라서 되물으시더라고요. 신장도 검사가 필요한가요? 저는 소변도 잘 나오고 아프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예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신장은 정말 참을성이 많은 장기예요.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나빠져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기능의 80에서 90%가 손상된 후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해요. 신장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소변 검사 하나, 혈액 검사 하나면 끝이에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만약 나온다면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 과율이라는 걸 확인해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구체여 과율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90 이상이면 정상이고 60 미만이면 신부전 단계에 접어든 거고 15 미만이면 투석을 준비해야 해요.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요?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전에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던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해요. 검사받기 어렵지 않아요.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고 병원에 가셔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드시고 가셔서 소변 좀 보고 피 조금 뽑으면 끝이에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보통 너무 늦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신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 내서 스스로 체크해 보실래요? 제가 간단한 질문들을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답해 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나요? 소변 색이 붉거나 갈색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눈이 붓나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나요? 요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진통제를 먹나요? 짠 음식을 좋아하시고 맵기 고기를 드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가셔서 신장 검사 받으세요.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요. 신장이 증상으로 소리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의사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신장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신장 혈관을 보호해요.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 세포를 지켜요. 생마늘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보호해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실수. 마늘 잘못 먹기, 김치 너무 많이 먹기, 진통제 함부로 먹기, 고기 너무 많이 먹기, 검진 안 받기.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세요. 셋째,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생활 습관. 소금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적절히 먹기, 술, 담배 끊기, 물 올바르게 마시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넷째, 올바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투석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둥이에요.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셔도 돼요. 어려운 의학 용어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현명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국물을 조금 덜 먹는 것부터, 내일 아침 10분 걷는 것부터,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신장 검사 받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신장 건강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신장 건강 챙기겠습니다 라고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메시지가 혼자 고민하고 계셨던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요.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가 평생 투석기에 묶여 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여러분의 다짐이에요.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머리 맑고 몸 건강하고 스스로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손주들 곁에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노년. 그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미래예요. 저는 40년 넘게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이혜진입니다. 질병 앞에서 수동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참고용 정보일 뿐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질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특히 신장 건강은 등불과 같아요. 우리가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계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항상 편안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충만한 삶을 즐기는 방법들을 계속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